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던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이 또다시 과거 대학 시절 성추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인사는 청문회 시절에 알려졌던 의혹과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의혹으로 민주당은 이 캐버너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면서 파생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대법원에 가서도 네. 지금 대법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네요. 네, 추문이네요, 그렇습니다. 추문. 네, 네. 추문입니다. 참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브렛 캐버너 대법관. 언제쯤 이 좀 잠잠해질런지 현재로서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뉴욕타임즈의 특종 기사입니다. 지난 주말에 단독 보도했고요. 이게 네. 뉴욕타임즈의 특종 보도 이후에 모든 언론들이 이것을 이제 따라서 보도하면서 이게 좀 엄청난 핫 이슈로 부상했는데, 이 뉴욕타임즈의 로빈 포그레빈, 케이트 켈리 두 명의 기자가 탐사 기자들이죠. 탐사 보도를 한 거예요. 지난 10개월 동안 이 브렛 캐버너 대법관의 성추문 의혹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무려 10개월 동안을.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도 쉬지 않고 뉴욕타임즈의 이 두 명의 탐사 기자들이 10개월 동안 캐버너 대법관의 성추문 의혹을 추적해서 책을 냈습니다. Education of Brett Kavanaugh, an Investigation. 그러니까 브렛 캐버너의 교육, 뭐 수사, 뭐 이런 제목인데, 캐버너 추적기를 담은 책을 이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캐버너 추적기에 담긴 일부 내용을 뉴욕타임즈가 이번에 먼저 보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마 이 책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또 사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뉴욕타임즈의 그 특종 보도 내용을 보면, 이 브렛 캐버너가 예일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일 때 파티에서 한 여학생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민감한 그 부위를 드러냈다. 이게 뭐 한국으로 치면 바바리맨 같은 그런 행동인데 참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이런 행동을 아무리 젊을 때라고는 하지만 네. 참 당황스럽고요. 이 내용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맥스 스티어, 당시 그 브렛 캐버너의 예일대 동문입니다. 동문인데 직접 봤다고 그래요. 목격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스 스티어의 폭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가 아마 굉장히 낯이 익다, 예전에 나온 내용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텐데, 바로 데보라 라미레즈라는 여성, 지난 그 인사청문회 때 제 기억에도 3건이 나왔어요. 3명의 각기 다른 여성들이 이 브렛 캐버너와 관련된 그 성추문을 폭로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데보라 라미레즈인데, 이 사람도 예일대 재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1980년 예일대 재학 중에 브렛 캐버너에게 이제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했는데, 파티장에서 민감한 부위를 노출한 다음에 자신의 얼굴에 그 민감한 부위를 들이밀었다, 접촉을 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신은 절대로 동의한 적도 없는데 브렛 캐버너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중요한 부위를 꺼내더니 자신의 얼굴에 접촉을 시켰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그 인사청문회 때 폭로된 내용이었죠. 근데 결국 뭐 이런 폭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사청문회로 통과했는데, 이번에 폭로된 내용은 이 데보라 라미레즈가 폭로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맥스 스티어라는 이 남자 동기가, 당시 예일대 동기가 직접 자기 눈으로 이제 목격한 것을 이제 폭로한 내용인데, 내용은 참 비슷해요. 그런 거 보면 브렛 캐버너 대법관이 젊은 시절에 상당히 파티 같은 데 가면 거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 하는 게 좀 느껴지는데, 아무튼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아주 파문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 뭐 지금 비슷한 의혹이 또 불거진 거잖아요. 이 같은 사실이 청문회 때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거, 드러날 수 있었던 건데, 당시에 FBI가 수사를 대충 해서 그냥 이게 묻혔다, 덮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 뉴욕타임즈는 이번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맥스 스티어 그 예일 대학교 다녔던 브렛 캐버너 대법관과 이제 예일대 동문인데, 이 사람이 그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 의혹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늦게 나중에 이런 의혹을 주장한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가 벌어졌을 때부터 맥스 스티어가 자기도 브렛 캐버너가 그런 행동하는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실제로 그 연방상원과 당시 인사청문회가 열릴 당시에 연방상원과 FBI에 제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눈으로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FBI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뉴욕타임즈의 보도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FBI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뉴욕 타임즈는 좀 비판을 하고 있고요. 워싱턴 지금 그 의혹을 제기한 맥스 스티어 예일대 동문은 지금은 워싱턴 DC에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이 맥스 스티어 예일대 동문이 지금 적극적인 고발자로 나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뉴욕 타임즈 아마 그 Education of Brett Kavanaugh on Investigation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같은데 또 다른 의혹이 있다 그래요. 지금 보트 의혹인데 이건 뭐냐면 이 브렛 캐버너가 보트에 자신의 그 당시에 그 남성 친구와 함께 보트를 타고 가면서 그 보트에 이제 여성을 태우고 갔는데 보트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이 또 이번에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브렛 캐버너와 관련된 의혹이 인사청문회 때 3건, 이번에 나온 2건, 그래서 5건이 지금 제기됐다고 하는데 모든 이 브렛 캐버너와 관련된 의혹은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문이 그것이 이제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뉴욕타임즈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특정 보도였지만 뉴욕타임즈도 좀 논란이 있어요. 그게 이제 관련 기사를 요즘은 뭐 언론사들이 트윗 계정 다 공식 트윗 계정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단독 보도라거나 특정 보도하거나 중요한 보도를 했을 경우에는 트윗 계정이 그걸 좀 예고한다고 그럴까요? 홍보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이제 글을 올리는데 이 공식 트윗 계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브렛 캐버너 대법관에 대한 추가 성추문 의혹을 자신들이 이제 보도했다고 언급하면서 당시 행동을 함레스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없는 장난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함레스펀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이건 좀 여성을 상대로 해서 한 이 추행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의 행위인데 이걸 함레스펀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좀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이 트윗 계정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의 트윗 계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러자 뉴욕타임즈가 사과하고 이 트윗 계정의 이 트윗 내용을 좀 삭제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뉴욕타임즈도 이번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좀 크게 홍역을 치를 정도로 또 이 브렛 캐버너 대법관 이 성추문 의혹이 또 미국에서 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뭐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탄핵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네덜러 법사위원장은 그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부터 우선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브렛 캐버너를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브렛 캐버너에 대한 또 흠집이 나온 게 상당히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아주 강력히 브렛 캐버너를 성토했고요. 특히 주요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임피치먼트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카멜라 해리스, 핏 버저지, 베토 오르크 이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탄핵을 요구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에이미 클로버시아 미네소타 연방상원의원 같은 이 대선 후보들은 브렛 캐버너 대법관에 대한 FBI의 조사, 그러니까 인베스티게이션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나름대로는 좀 온건한 입장이어서 역시 민주당의 최근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확실히 좀 온건 보수적인 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이번 브렛 캐버너에 대해서도 상당히 온건한 입장을 지금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사부터 하자. 조사부터 해서 뭐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런 입장을 지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제외한 유력 대선 주자들은 전부 다 아주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섰는데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오늘도 CNN 뉴스 보니까 뉴욕에서 집회했는데 대규모 인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요즘 확실히 엘리자베스 워런의 기세가 대단한데 엘리자베스 워런 이 최근에 뉴욕타임즈 보도는 매우 충격적인 폭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를 임명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캐버너도 탄핵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캐버너를 동시에 탄핵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브렛 캐버너 대법관이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아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말라 해리스 바로 이거 캘리포니아 연방상원 의원이죠. 카말라 해리스는 브렛 캐버너는 엉터리 청문 과정을 거쳐서 연방대법관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브렛 캐버너가 연방대법원에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연방대법원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브렛 캐버너는 당장 연방대법원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카말라 해리스는 강력히 성토했고요. 베토 오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렛 캐버너는 스스로 대법관직에서 사퇴해라. 그러니까 임피치먼을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면 좀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브렛 캐버너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베토 오루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방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방하원에서 이 브렉 캐버너 임피치먼을 하게 되면 아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피치먼과는 다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임피치먼은 상당히 민주당도 부담스럽고 확실한 어떤 그 임피치먼을 할 만한 탄핵을 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이 뭐 러시아 스캔들 이런 정도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브렉 캐버너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체적인 이런 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목격자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브렉 캐버너에 대한 탄핵안이 나올 경우에는 아마도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은가 그런 지금 분석이고 그렇게 되면 연방상원에서는 하원을 통과한 대법관 탄핵안에 대해서 탄핵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그런 순서로 지금 가야 되는 것이어서 이게 굉장히 또 워싱턴 정가에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런 지금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캐버너 대법관 지명 전에 네. 청문회했을 때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감싸고 놀았잖아요. 그렇죠. 캐버너 대법관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 이런 추문이 또 불거지니까 민주당 그 의원들한테 대법관 포함해서 본인까지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건데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민주당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잖아요.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트윗을 통해서 브렉 캐버너 대법관을 거듭 옹호하고 있습니다. 급진 좌파 민주당과 민주당원들 또 그들의 그 파트너인 쓸모없는 언론들 탓이다. 그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미디어들이 다시 브렉 캐버너를 쫓고 있다. 지금 뉴욕타임즈가 10개월을 추적했다고 그래요. 브렉 캐버너의 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무슨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 뉴욕타임즈가 한 사람을 10개월을 추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건 정말 민주당이나 미디어들이 브렉 캐버너를 잡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브렉 캐버너는 결백한 사람인데 끔찍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브렉 캐버너 관련된 이런 그 보도 내용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렉 캐버너는 이런 언론들이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민주당이나 이런 쪽들을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되고 법무부는 브렉 캐버너를 구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렉 캐버너에 대한 말들은 다 거짓말들이고 믿을 만한 말들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의혹들이 너무나 많이 이 루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나 멈춰지겠는가 아주 개탄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 공화당의 지도자죠. 미치 맥코넬도 트위터를 통해서 이 브렉 캐버너를 옹호했습니다. 작년에 브렉 캐버너 인준청문회에서 확인되지도 않았고 근거도 없는 혐의 때문에 브렉 캐버너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근데 이제 와서 이 캐버너를 잡으려는 이 극좌파들의 의지가 여전하다. 이 뉴욕타임즈가 10개월을 브렉 캐버너의 뒷조사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연방상원에 있어서 어둡고 당혹스러운 한 페이지를 장식했는데 이제 또다시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치 맥코넬 이 두 사람 모두 공화당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 모두 이 브렉 캐버너 의혹에 대해서 좀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게 가라앉을 수 없는 게 이 브렉 캐버너가 문제가 아니라 이 브렉 캐버너 논란이 이제 내년 11월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연방상원, 연방하원 선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공화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뭐 연방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연방하원을 다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연방상원은 지켜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민주당이 연방상원을 다 석권한다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거의 뭐 그건 백악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뭐 거의 아마 힘들 겁니다. 국정 운영하기가.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사실상 집권당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 11월 선거에서 브렉 캐버너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면 인사청문회 때 공화당 쪽이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메인주의 수정 콜린스 그 당시 그 인사청문회에서 몇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2-3명 정도가 이 브렉 캐버너를 인준을 해주느냐 마느냐로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그 고민했던 의원 중에 한 명이 수정 콜린스인데 지금 수정 콜린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있고 메인주에서 수정 콜린스에게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가 벌써부터 이 브렉 캐버너 문제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 수정 콜린스가 잘못한 거다. 이 사람이 잘못된 결정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연방 대법관이 되지 않았는가. 수정 콜린스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메인주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 수정 콜린스 현역 공화당 상원의원이 굉장히 좀 어려운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렉 캐버너가 문제가 아니라 브렉 캐버너가 잘못됐고 브렉 캐버너가 이런 의혹이 사실이어서 연방 대법관에서 뭐 본인이 사퇴라건 임피치먼을 당하건 간에 브렉 캐버너가 잘못된 인사라는 게 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화당의 상원 선거, 연방 상원 선거 전략이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화당이 연방 상원에서 브렉 캐버너의 인준 청문회로 통과시켜 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 그러면 여러 지역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상당한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브렉 캐버너 이 임피치먼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임피치먼보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아마 그렇죠. 예,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진영 논리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화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브렉 캐버너는 아마 디펜스할 겁니다. 브렉 캐버너를 내주는 순간에 공화당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내년 11월 선거에서 연방 상원을 다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어떻게 하든지 브렉 캐버너를 막아야 된다. 브렉 캐버너 한 명을 내주면 거기서부터는 뭐 큰 뚝에서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발생하는 순간에 뚝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디펜스할 거고 반대로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브렉 캐버너를 계속 공격할 겁니다. 브렉 캐버너만 잡아낼 수 있으면 지금 공화당을 연방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에서 밀어내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욱더 브렉 캐버너 공격에 열을 올릴 거고요. 그래서 이 브렉 캐버너 논란은 내년 11월 선거가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인은 어쨌든, 잠도 안 오겠어요. 네. 어쨌든 뭐 대법관으로 지금 저 통과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때 어떻게 연기 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뭐 브렉 캐버너 본인은 절대로 자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시종일관 다 비슷한 혐의예요. 신기한 글쎄요. 거. 그렇죠. 네. 시종일관 비슷한 혐의긴 합니다. 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